어디가? 2022년 7월 8일 한동훈 장관이 코비드19에 확진되고 일본 전 총리가 전직 자위대가 만든 사제총에 맞아 죽은 날 조국 정경심 2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가족을 사냥하는 겁니다. 부인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최성애의 증언으로 딸은 그 표창장이 위조라는 이유로 부산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고 지금 입학 취소 소송 중입니다. 사실상 이 소송에서 지면 의사국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절반이 국가에 의해 부정당하게 됩니다. 단지 최성애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 재판은 이제 검찰이 하나 남은 아들을 사냥하는 재판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아들에 대한 범죄 사실은 딸의 것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가 대부분 허위이고 그래서 대학교 입학도 대학원 입학도 모두 취소시키겠다는 겁니다. 딸에 이어서 아들을요. 이번에도 아들이 상장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동양대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 상장에 동양대 교육학 박사 최성애의 직인을 날조해서 사문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동양대 표창장이 바로 이 최우수상의 최성애 직인을 오려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날의 증인 라인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조국 아들이 동양대에서 들었다는 수업을 같이 들었다는 학생이고 그 수업에서 자신이 조국 아들을 봤던 기억과 자신의 2012년도 다이어리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공판장에서 부장검사씩이나 되시는 분이 대단히 공손한 어조로 묻습니다. 증인 10년 전 일을 기억할 정도로 기억이 아주 뚜렷한데 수업 받을 때 어디 앉아 있었어요? 레벨 테스트를 언제 했는지 왜 기억을 못할까요? 그 답변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다이어리는 왜 변호인에게 줬어요? 다이어리가 2월 초까지 써 있는데 왜 그 이후에는 대충 써 있나요? 이 증인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자기 다이어리와 이메일에 써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증언했고 10년 전 일을 모두 기억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면 준비한 답변이냐고 공격하고 기억을 못하면 이건 준비 못했냐고 공손하게 여쭙는 게 이게 국가를 대신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의 모습입니다. 이날 증인은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어리가 2월까지 써있는 이유는 누구나 다 그렇듯 초반에만 열심히 썼다. 나는 준비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답하는 것이다. 이 당당한 증인에게 재판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조국 아들을 2012년 동양대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멘토링도 하고 운동도 같이 했다고 하는 외국인 강사입니다. 이분도 자신이 아는 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동양대학교 조교였는데 그 전설의 표창장이 발견되었다는 컴퓨터가 과연 학교의 보관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받은 가장 핵심적인 판단이 대법원이 이 컴퓨터를 학교가 관리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거기서 나온 표창장 파일과 모든 증거를 정경심 교수가 만들고 위조했다고 기소해놓고 막상 컴퓨터는 정경심 교수의 것이 아니라 학교 거라는 식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컴퓨터가 학교 거라서 증거 추출 포렌식에 정 교수가 참여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동양대 조교가 이 컴퓨터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검찰이 이 컴퓨터를 위법하게 증거로 채택했다는 증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표창장에 대한 모든 증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아들을 사냥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딸을 문제 삼는 공소장도 허술했지만 이 아들의 공소장은 검찰이 상상력으로 작성한 허위 공문서 수준입니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공소장에는 조국 아들이 동양대에서 주관한 영어 인문학 강좌를 1기부터 4기까지 참여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3기와 4기는 사실 공식적으로 폐강된 강좌입니다. 그러니 열리지도 않은 강좌를 들었다고 생활기록부에 적으면 조국 아들은 사문서 위조라는 겁니다. 이걸 공판장에서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데요. 실제로 조국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진로 활동란에 몇 기 같은 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공소장에는 2012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엄청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생활기록부에는 날짜 같은 건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이것도 허위 발급이라고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2013년도에는 생활기록부에 수상기록을 쓰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도 허위 기재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그 근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서울에 사는 학생이 멀리 동양대까지 내려와서 봉사를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생활기록부를 보면 1년 동안 26시간 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논문을 8개 쓰는 대단히 멋쟁이 고등학생도 존재하는데 검찰은 동양대학교가 멀어서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강의는 토요일에 열렸다는 증거가 있는데 공소장에는 평일 저녁에 열렸으니
서울 사는 사람이 참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적혀있는 날짜들, 상장들,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모두 검찰이 허위를 입증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조국 아들이 자신의 생활기록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전 우주적으로 유례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첫 번째 증인은 조국 아들을 키 크고 흰 피부로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사냥하는 검찰이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라는 걸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이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